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성화TV의 주성화입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이 아마 아실 말이지만은 남남북녀 이런 말에 관해서 그 유래와 현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기는 요즘에 북한에서 참 선전화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선전화를 보게 되면 북한이 추구하는 이상형의 미인상들이 이렇게 비칩니다. 그래서 선전화를 계기로 해가지고 남남북녀가 진짠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남북녀란 말이 언제부터 나왔냐 이거부터 한번 쭉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정확하게 언제 나왔는지는 그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후반에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헌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능하라는 학자가 1927년에 조선 여섯고라는 데서 남남북녀라는 말을 처음으로 문헌에다 썼습니다. 근데 말은 이전부터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미인상들이 뭐냐? 과연 북쪽 여자들은 이쁘고 남쪽 여자들은 안 그러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살아보지 못해서. 그리고 지금하고 그때하고 미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과거 우리가 그림 속에서 나오는 미인들의 표상 이걸 우리가 지금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양미인, 한성미인, 한성 서울 있죠? 그리고 여기 진주미인, 강릉미인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제가 왜 이따 왔냐면 옛날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서 제일 예쁘다고 추구하는 그 시대의 표상을 그렸을 거 아닙니까? 북한의 선전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예쁘다고 추구하는 얼굴 모양을 그렸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나름 재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가져온 것이죠. 근데 조선시대의 미인상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준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성 지나가다가 딱 마주치면 미인이니 하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벌써 이렇게 눈도 쌍꺼풀 있는 눈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미인의 기준을 따져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얼굴은 대체로 이렇게 갸름한형을 좋아했습니다. 길쭉한형. 그리고 피부는 하얗고, 그리고 눈썹은 가늘어야 됩니다. 가늘고, 이렇게 그런데 흐려야 됩니다. 가늘고, 흐린 눈썹. 그리고 눈동자는 작고, 그리고 까매야 됩니다. 우린 요즘 눈 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 봐보면 중국 미인도도 그렇습니다. 눈동자들이 다 작습니다. 눈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마는 길어야 되고, 코도 길어야 되고 턱도 길어야 다 길쭉한 거 이런 것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입은 조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허리는 길어야 됩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미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최고 미인이라고 하는 무슨 장록순이 이래가지고 유명한 기생들 데려다 서울 거리에 지금 걷게 하게 되면 사람들이 쳐다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전통적인 미인상은 이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남남북녀가 맞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남쪽 여성들이 훨씬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남남북녀가 아니고 남녀입니다. 확실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북한에 미인이 없냐? 저는 미인이 북한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바로 미인이 배출되려면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영양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북한 여성들은 아무래도 영양 공급이 한국보다 떨어지니까 가령 내륙 지역에 있으면 이 해산물 같은 것도 자주 못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린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탈북 여성들 같은 경우 한국에 오게 되면 한 40대 되게 되면 급격하게 노화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들 물어보니까 이 내륙 지역에 주로 양강도나 함경도 지역에 이쪽에서 탈북에 오신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쪽에서는 칼슘 섭취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칼슘이 모자라면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탈북 여성들이 있으면 칼슘을 잘 챙겨 먹으십시오. 안 그러면 40대에 있어 폴싹 늙어 보이는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느낌적으로 봤을 때 저는 북한 남쪽도 가보고 북쪽 다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확실히 북방계는 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함경북도 북부 지역에 가면 여성들이 벌써 이렇게 저쪽에 평양 쪽하고 다릅니다. 특히나 가장 구별되는 것이 콧날이 이렇게 어떠갑니다. 우리가 그리스 미인하고 했을 때 코를 이렇게 삼각형처럼 여기서는 뿌띠코라고 하나요?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런 형의 얼굴들이 상당히 북쪽에 많더라.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생각해 봤더니 북한에서 전통적으로 미인을 꼽는 것은 옛날부터 평양미인이 아닙니다. 강계미인, 회령미인 이렇게 다 꼽았습니다. 그럼 강계나 회령은 어디냐? 그게 다 여진족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진족의 핏줄이 내려오면서 전해지는 그 DNA가 확실히 밑쪽의 신라라든지 이렇게 백제계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령은 뭐 제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여진족 마을이 남아있을 정도로 핏줄이 그냥 여진족의 피가 많았다.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이 민들이 많이 배출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미인의 기준도 많이 변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조선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평양 미인 같은 경우는 굳이 비유해 말한다면 현대적, 서구적인 것과는 조금 거리가 좀 먼데 좀 평면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한국의 남방계 미인은 좀 입체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적인 미인들을 최근에는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 미스 코리아 많이 배출되는 데 어디입니까? 대구 아닙니까? 대구야말로 가장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그리고 서구형 얼굴들을 많이 가진 그런 미인들을 배치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쪽에 뭐 아마 핏줄 따지면 지금까지 남아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신라계다 이렇게 단정지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구 쪽에는 이렇게 이목구비 뚜렷하고 평양은 좀 평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미모가는 70년대까지만 해도 북방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 여자들을 보게 되면 예쁘구나 멋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한국의 미인 기준도 아마 한 1980년대부터 쭉 시작해서 남방형으로 굳어지고 있는 그런 추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70년대, 80년대 주름 잡았던 트로이카들 그래서 정윤희님 특히 장미희 같은 얼굴이 대표적인 북방계의 미인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90년대 말부터 바뀌죠. 대표적인 연예인이 제가 봤을 때는 김희선 같은 얼굴이 바로 남방형의 서구형 미인이다. 지금은 우리 미의 기준이 분명히 서구형으로 바뀌었고 남방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한국 연예인들보다 북한 가면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여성들은 또 어렸을 때부터 맨날 동원 다니고 먼지 막 낀 이쪽에서 막 삽질하고 화장품 제대로 못 쓰고 하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피부도 그렇게 곱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북한에서 이렇게 보던 여성들 한국 오면 다 되게들 예뻐져요.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근데 북한이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구나. 그거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 저는 한국 와서 첫 해에 강남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한국은 왜 이렇게 참 미인들만 많은가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강남역에 한 30분 누가 기다리러 서 있다가 이거는 평양보다 훨씬 낫네. 어디서 남남북녀 뻥을 치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제가 한국 와서 한 몇 달 됐을 텐데 지금 가서 강남역에 가 서 있으면 물론 저는 이제는 압니다. 저거는 어디서 코 했네, 눈 했네, 이제는 저희가 보입니다. 근데 그때는 다 예뻤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교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본판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수정하면 참 예쁘겠는데 그런 걸 못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보게 되면 확실히 한국 여성들이 피부도 하얗고 키도 늘씬하고 얼굴도 예쁘다. 그래서 여성들 남남북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한테 너무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론 들어가면 북한의 선전아들은 북한의 미인상들이 열심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선전을 통해서 이게 딱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북한에서는 어떤 걸 지금 좋아하냐? 과연 평양 미인 이상을 추구하냐? 한번 봅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북한의 선전아들 쪽쪽. 북한은 이거 다 선전화 이런 거를 외부에 발표하는 선전화 그린 사람들은 최고의 화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전화에 등장하는 이 선전화가 다 6.15 선언해가지고 남북관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선전화인데 이 여성 이게 등장하는데 보면 예쁘죠. 예쁘고 이런 얼굴의 미인을 추구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아까 전통적인 우리 미인상과 비교해 보면
입도 크고 뭐 이마도 그렇게 길어야 되는데 길쭉하진 않고 동그랗고 갸름한 형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왕 나왔던 김에 이 미인만 따지지 말고 이 미남도 한번 봅시다. 남자 얼굴들도 우리가 자세히 봅시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는 이 남성 3명, 여성 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년사를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 분명히 북한 여성이 맞죠. 그래서 자, 이거 보게 되면 이 얼굴은 뭐 얼굴 예쁜 여자만 그리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여성상은 똑똑하고 씩씩하고 사회생활 잘한 여성입니다.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얼굴이 대표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얼굴의 미인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역시 뚜렷한 걸 좋아하지만은 아주 똑똑하고 씩씩하게 보려고 머리도 탁 바람에 휘날리고 그리고 눈도 되게 또렷하게 해가지고 딱 보면 얼굴은 그렇게 바보 같다는 인상은 안 들죠. 확실히 똑똑한 여자 같다 하는 것들을 북한에서 많이 강조시켜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 이게 북한이 새로운 선전화 기법인데 이것은 사진인가 아니면 그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선전화 스타일에 어울리지 않게 아주 여기 세밀하게 그렸다. 보통 선전화들은 유화를 가지고 쭉쭉 그려버리는데 이거는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 같기도 한데 거의 사진 보듯이 아주 또렷하게 제가 지금까지 소개하는 선전화 중에서 이 사진이 제일 얼굴이 뚜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자 얼굴 보시면 우리가 그 작년도 평창 올림픽 때 그 북한 응원단이 갑자기 막 얼굴 가면을 딱 썼죠. 그래서 저것은 김성중가 아닌가 이렇게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김일성이 젊을 때 얼굴이 다 아니다 뭐 해가지고 북한의 미남상이다 해가지고 막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저는 저것은 김일성 얼굴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저런 얼굴을 미남으로 친다 하고 제가 그쪽에 한 표 던져준 바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얼굴은 비슷하죠? 이게 바로 북한에서 추구하는 미남입니다. 물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아마 한국 여성도 100% 미남이라는 데 동의하실 겁니다. 뭐 이런 얼굴을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이런 마스크는 북이나 남이나 귀한 건 마찬가지고 잘생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미남형하고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다양하게 보지만은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아주 표준적인 미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도 보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여성상 이런 것들을 강조시키고 있죠. 보통 이 안경 낀 남성이 있죠. 이 안경 낀 남성은 아마 한국 남자를 상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선전화들 보게 되면요. 한국 남성 그리면 다 안경 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북한 사람은 절대 안경 잘 안 껴요. 근데 한국 남자다 하면 안경을 다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이 생각하는 한국 남성의 표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시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인데 통일의 대통령 무슨 문을 쫙 연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 여성의 얼굴은 제가 봤을 때는 화가가 좀 대충 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턱이 너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턱을 좀 죽여버리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유화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대통령을 활짝 연다. 뭐 빨간 넥타이를 맨 거 보니까 공산당이 맞겠죠.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이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북한은 이렇게 빨간 넥타이 좋아합니다. 여기도 좋아하는 데가 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먼저 본 사진하고 턱을 강조한 여자를 그린 거 봐서는 똑같은 화가가 그렸다. 옷 색깔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빨간 넥타이. 이게 상징이죠. 그리고 이거 한국 남자 같습니다. 안경 낀 거 보니까. 그래서 한국 남자, 북한 사람이 함께 무슨 통일을 일으켜 세우자 하고 선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여주면서 뭐 북한 체제 찬양한다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찬양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예술을 논하다 보면 찬양 작품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할 수 없이 이런 거 보여주면서 북한의 민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 화면을 우리가 넘겨보시겠습니다. 이게 남자가 다 이게 이 머리를 보십시오. 머리 모양들은 다 보면 이렇게 천편을 가로막다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 남자는 빨간 넥타이는 안 맸습니다만 아마 빨간 책을 들어서 여기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이렇게 됐는데 역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온 민족, 이 한국 남자입니다. 이게 보니까 안경 끼고 짝 나서 뭐 아주 감개무량한 표정이 있는데 이 선전화를 보게 되면 그거 아십니다. 북한 남성들의 이렇게 양복하고 한국 남성들의 양복은 대체로 이렇게 회색 계열보다는 이렇게 좀
자주색이라고 하죠. 밤색 이쪽 계열을 많이 쓰고, 북한은 까만색이라든지 이런 회색 계열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다음 사진도 똑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조국통일 현장, 강국. 아마 이것도 뭐 같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의 얼굴 생김새는 아까하고 비슷하다. 제가 딱 보니까 이 영화 배우들도 이런 얼굴들을 많이 뽑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이 얼굴을 보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이 그 장성택 2013년 12월에 처형되기 전에 11월 달에 장성택 싸이가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장성택보다 한 보름 정도 먼저 총살됐죠. 장성택 사위와 조카, 그 말레이시아 대사가 죽었는데, 싸이 누구냐? 북한에서 가장 유명했던 남자 배우였거든요. 이 남자 배우가 장성택 딸이 눈에 들어서 아버지 저 남자 데리고 와줘 해가지고, 장성택이가 딸을 못 이기니까 그 가장 잘 나가는 영화 배우, 우리 연예인, 한국은 누구를 칠 수 있을까요? 한국은 뭐 워낙 잘 나가는 사람 많은데, 아무튼 딸이 딱 편이 되니까 장성택이 힘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너 이거 와 해가지고 데리다가 딸하고 살게 하고 영화계에서 은퇴해가지고, 그래서 그 평양에서 택시 회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장성택이 딱 잡혀가는 거 보고 눈치 딱 까고 탈출하려다가 잡혔죠. 그래서 장성택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아주 모든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유명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게 되면 역시 뭐 선전화. 예. 이거 보니까 역시 한국 남자 안경, 이거는 아마 해외 같고, 이거는 북한 남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빨간 넥타이, 이게 북한의 상징이라고요. 빨간색은 역시 남이나 북이나 아주 좋아하는 그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북한의 선전화 톤들은 이렇게 빨간색이 많습니다. 뭐 공산국가니까 빨간색 좋아하죠? 한데 베트남이나 중국 가봐도 빨간색 좋아합니다. 이 빨간색 계열들이 많이 쓰는 컬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그 똑같은 구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선전화가 구도가 되게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민족 자주의 기치. 이 남성은 한국 남성을 의미했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안경을 안 끼워놨는데, 생김새가 다 비슷비슷하죠. 대신 남자는 안경 안 끼워놓고, 이건 한국 여성은 안경 끼워놨습니다. 아무튼 안경 끼우기 좋아합니다. 여기도 안경 꼈죠? 남쪽 사람들은 안경 끼우기를 참 좋아합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고, 조각 보시면 얼굴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이, 화가들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실기 교육은 확실하게 받는데, 그들이 쇼모라는 거 하죠. 연필을 그리고 하는 얼굴들, 따라 배우는 얼굴들이 다 거의 똑같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화가들 보고 다양하게 얼굴 그리려면 잘 못 그려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그 무슨 그 자유상 해가지고 짐바브웨인가요? 그쪽에다가 한 50m짜리 석탑, 아프리카의 자유, 이런 석탑을 하나 만들어줬죠. 마스터 창작사. 근데 가서 그때 다 만든다면 논란이 일었죠. 아니, 아프리카 흑인의 얼굴인데 얼굴 딱 보면 북한 남자 같이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니, 돈 엄청 쏟아주고 만들었는데, 아니, 만들었다는 게 북한 남자 얼굴이냐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또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그 캄보디아 프노펜 가가지고 북한 또 마수대 창작사 역시 가가지고 그 캄보디아의 그 유구한 왕조의 역사를 아주 대형 병풍으로 한 50m인가 이렇게 쫙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캄보디아 그 왕조의 그 서사시죠 했는데, 그 캄보디아 사람 그려놓는 다 북한 사람처럼, 북한 여자처럼 다 그려놔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리려고 그러면 다 이런 얼굴밖에 못 그린다는 거죠. 예, 다음 화면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건 뭐 통일대 회합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빨간 넥타이, 이게 북한 남자 분명하죠. 이건 누굴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한국 여성을 그린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 여성, 아니, 나름대로 정성들이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만은, 한국 여성의 얼굴이나 북한 여성의 선전화에 나오는 다른 여성들하고 거의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북한에서 선호하는 얼굴들이 대충 어떻다 하는 것들을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대충 이렇게 그 머리 형태는 이렇게 계란형의 얼굴을 좋아하고, 머리카락은 좀 흩날리고, 눈동자는 까맣고, 점점 이렇게 미기준이 남북이 합쳐지는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건 해외에 뭐 사람을 그렸겠죠. 역시 양복 색깔을 보면 다 이런 색깔들을 해외에는 그립니다. 북한에서 이런 것 안 입고 다닌가 보죠. 역시 안 입고 다닌 건 맞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람들은 왜 자꾸 이런 컬러를 입고 다닌다고 그러는지 제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경 끼고 저런 얼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것은 뭐 전체적인 구도니까 얼굴을 잘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거는 얼굴을 평가하기보다는 옷차림새를 우리가 많이 한번 평가하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북한 남자입니다. 이것은 한국 여성입니다. 뭐 방문증이 있는 거 보니까 다 해외 아니면 남쪽 사람이라고 상징한 거죠. 역시 바지는 이 컬러를 입혀놨습니다. 이 사람은 해외입니다. 분명히 보통 해외 인사 그릴 때 이렇게 흰 모자에 중절모를 쓴 사람들 해외로 많이 그려놓습니다. 요거는 북한 여성, 한국 남성, 북한 여성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랬습니다. 뭐 옛날에 요거 조총련 방문단에 왔을 때 이런 컨셉으로 많이 입고 왔습니다. 셔츠에 깔끔한 바지. 그래서 아마 이건 일본 기어를 상징해서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 한국에선 교포처럼 보이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입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북한 남자처럼 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컬러 양복에다가 빨간 넥타이 딱 해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북한 간부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 티를 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입고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린이를 그렸습니다. 어린이를 그려가지고 선남, 선녀, 뭐 잘 그렸죠. 근데 어린이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근데 북한의 선전화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둘기들을 많이 씁니다. 평화. 이런 거를 상징해서 많이 씁니다. 근데 뭐 맨날 도발도 북한에서 더 많이 했죠. 맨날 하고 하는데 더 많이 한 게 아니라 북한이 주로 많이 일방적으로 했죠.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북한이 비둘기를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하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남남북녀에 대한 이야기, 사실 제가 이거 하다 보면, 술 먹고 하다 보면 제가 2시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도 유튜브의 영상의 특성상 그렇게 길게 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그 유튜브를 열심히 보시다 보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뭐 말들이 자주 조금 많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듣도록 하고, 오늘 시간에는 북한의 선전화를 통해서 본 북한의 민상,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